휴온스 글로벌 29,300원에 10%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항상 큰 도움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초에 25,900원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현재가 28,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도 추천주로도 공략주로도 좀 말씀을 드린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략할 당시에 한 28,000원 이하로 좀 진입을 좀 하라고 좀 언급을 드렸고요. 지금 좀 약수익권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굉장히 이번 연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4분기 실적 호조의 이제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작년부터 이제 이번 연도까지 꾸준하게 이런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블러썸 MNC와 M&A를 좀 체결을 한 소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들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보면서 한번 이제 MOU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한번 강하게 위로 좀 쳐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롭게 한번 추가 매수 좀 해서 가지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별로 눌리지가 않았죠. 29,200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매수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구간도 많이 눌리지 않은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추매를 할 때는 이 종목이 내 예상과 다르게 강하게 한번 내려줬을 때, 강하게 내려주면서 여기서 이제 조정 주고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추매를 좀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10%를 좀 들어갔으면은 우선은 다른 종목들로 이제 비중 좀 조절해가지고 좀 나눠서 좀 들어가시는 방법으로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추가 매수 안 하고 여유롭게 가지고 가시다가 한번 강하게 상승 나와줄 때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긍정적인 모멘텀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긴 한데요. 다만 지금 현재가랑 매수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깊게 나오면 그때 고려해 보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지금 비중 그대로 상승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81,000원 60%입니다. 매수하고 계속 하락해서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 지난해 말쯤에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협력 소식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96,600원까지 상승했다가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4% 이상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60% 비중 좀 크셔서 역시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 오늘 71,000원 초반대까지 좀 내려왔는데요.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약품에서 이제 한미약품이 자회사죠. 네, 그래서 이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CMO 관련된 이제 이슈로 좀 최근에 좀 상승세가 꾸준하게 좀 나온 이제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정 주고 하락 주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혀 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이제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게 좀 걱정이지, 이런 흐름상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이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전혀 이제 안 좋은 게 없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고 가지고 가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이다. 다만 이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겠지만, 원래는 좀 처음에 저희가 진입을 할 때부터 좀 너무 높게 이제 비중을 좀 들어가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비중 10%로 작게 시작을 해서 내려올 때마다 좀 비중을 좀 늘리면서 가는 식으로 좀 투자를 매매 방법을 좀 바꾸시면요. 충분히 좋은 수익 날 수 있고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우선 말씀을 좀 드리면은
한 68,000원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68,000원 정도에서 이제 원래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 뭐 비중이 너무 높고 다시 더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좀 하지 말고서 그 가격에서 반등 나올 때 뭐 매수가 위로 충분히 올려줍니다. 한 3개월, 6개월 가지고 가면은 매수가 위로 충분히 올려주니까 그때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축소를 좀 하시고서 또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크게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서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종목이나 차트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다만 비중이 좀 크다는 점이 좀 걸리실 것 같은데 비중 조절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68,000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충분히 매수가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데이토즈 매수가 23,000원, 비중 20%입니다. 차트가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가격 전략 제시 부탁드려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썬데이토즈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가 가파르면서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오늘 26,300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BT21 팝스타라는 신작 게임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이분 수익 중이신데 매도를 좀 언제쯤에 하시면 좋을까요? 우선은 뭐 게임주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뭐 바닥권에서 이제 막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한 32,000원 정고점 이상까지 충분히 위로 좀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좀 뚫어줄지 아니면은 한번 조정을 주고 뚫어줄지에 대해서 좀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눌러줄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오늘 좀 십자봉이 유지가 되면요 한번 눌러줬다가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눌러주게 되면은 뭐 매수가까지도 한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변동성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서 한번 가지고 가보시면 충분히 바로 이번 달 안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한 2, 3개월 안으로는 충분히 한 32,000원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썬데이토즈 그리고 게임주들 앞으로의 전망 괜찮다고 합니다.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32,000원 돌파 가능성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요. 다만 오늘 흐름에 따라서 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서 계속해서 보유하신 다음에 수익 실현 나중에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댓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전 신일제약을 처음 41,000원에 들고 있었는데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26,000원까지 평단가를 내려놨어요. 20% 비중이고요. 그런데 점점 더 떨어져서 너무 답답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5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후로는 계속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41,000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쯤 한 8월, 9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올해 들어서 2만 원 선 하회하고 현재 15,700원 선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셔서 그래도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춰 놓으시긴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언제까지 하락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6,000원대라고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덱사 메타손 관련주로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끝나면서 아무래도 하락세가 꾸준하게 좀 나오고 변동성도 없고 이렇게 좀 많이 좀 죽어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반등은 한번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제가 이 신일제약을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요 지금 구간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만약에 20%를 추가 매수를 하면 단가가 크게 낮아지겠죠. 한 2만 원대까지 좀 낮춰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한 2만 원대까지 한번 슈팅 줄 때 그때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좀 해놓고서 한번 급등이나 반등 한번 강하게 줄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취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추가 매수를 해놓고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15,000원 손절가 15,000원, 뭐 14,000원 정도 잡아놓고서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크게 안 밀리고서 바로 반등이나 급등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놓고 급등 나올 때 손실 좀 없이 아니면은 약손실이나 매수권에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셔서 한 2만 원 정도까지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급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법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38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 플로우 67,700원 24%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손실을 줄여서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은 걸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2호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인공 췌장, 신장 관련해서 신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상승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가가 64,700원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 해야 될지 또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보유해야 할지 전반적으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 종목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오플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제 웨어러블 관련주로 국내 최초로 지금 웨어러블을 개발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단기적인 상승세 많이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눌러줬다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한 62,000원 정도 손절 좀 잡아놓고서 만약에 이탈되면은 손절을 좀 하시고 만약에 위로 좀 치고 올라간다고 생각이 좀 되시면 한 8만 원 이상에서 익절 잡고서 추가 상승을 좀 보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이후에 계속 좀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 좀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62,000원, 목표가 8만 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6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 21,000원 10%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수한 후에 계속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원익 QNC 오늘 현재가 23,300원입니다. 매수하신 뒤에는 좀 하락세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난주쯤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지난 이틀간 다시 한번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만 원 선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원익 QNC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원익 QNC 지금 반도체 산업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상승 주고 조정 주고 하락 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간다라고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17,500원까지도 한번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정리를 하시고 한 17,5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좀 진입을 하시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000원에서 지금 가격이 2350원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많이 밀리는 시기에는 더 한번 강하게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한 17,500원 정도 왔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이제 진입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비중을 줄여놓고 낮은 구간 왔을 때 비중 좀 추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이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산업의 이제 품귀 현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그리고 이제 다른 3낸드라든지 이런 재료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게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하방 주고 그 다음에 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대응하셔가지고 좀 매매해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주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전망이 좋지만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고 또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좀 매도를 하시고 17,500원까지 좀 하락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 재지진파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LB 52,000원, 비중 20%입니다. 실적 추이도 좋고 반도체 업황도 좋은 것 같은데요. 왜 이 종목만 이렇게 소외되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TLB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신규 상장된 인쇄회로기판 전문 업체인데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오늘은 5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움직임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TLB는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원래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조금 이제 변동성을 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좀 끊기게 되는 그런 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금 TLB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빅히트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들도 상장하고 나서 한번 크게 변동성을 주고 나서 대부분 이제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좀 쉬고 있는 그런 좀 타이밍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 다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를 좀 저희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번 상승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를 좀 잡아 놓고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47,000원 정도 잡아 놓고서 가격 이탈되면 손절을 하고 그 전까지 좀 보유하시다가 급등이 나올 때 한번 위로 좀 치고 올라올 때 수익 보고 좀 나오시는 전략 취하시면은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매물이 출될 가능성 높다는 점 먼저 짚어주셨고요. 손절가는 47,000원 제시해드렸고 반등 나왔을 때 수익권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보유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활용하셔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변선생이라고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태고사이언스 매수가 39,900원, 비중 18%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태고사이언스 오늘 현재가 27,200원이라서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SK케미칼과 함께 세포치료제 판매 계약을 맺었다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었는데 하지만 주가는 그 이후에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네요. 전문가님, 태고사이언스 손절 고민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이번 연도에 이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나올 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줄기세포 관련해서 작년에 이제 국책 과제를 선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SK케미칼과 임상 이상도 지금 같이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충분히 아직까지 굉장히 지금 뭐 영향을 받은 모습이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뭐 빠르면은 뭐 이번 달 안으로도 충분히 뭐 수익권까지 충분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놓고 상승이 나올 때 여유롭게 좀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도 충분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편안하게 한번 좀 눌렸다고 걱정하지 말고 좀 더 편안하게 한번 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나 임상 관련해서 충분히 이제 좋은 모멘텀들 많다고 합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또는 이번 달 내로 충분히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62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14,350원에 10%인데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고점에 들어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올해 초에 14,7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시장에는 매수가가 14,350원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오늘은 현재가 13,000원 선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좀 매수가 높으시긴 하시죠?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괜찮아 보입니다. 전혀 그런가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전혀 높지 않은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이 나와줘서 좀 단기적으로는 높게 들어간 거는 맞지만요. 좀 크게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바닥권에서 아직까지는 좀 큰 움직임, 큰 이슈, 큰 재료가 없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크게 변동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단기적인 흐름상 충분히 매수가 위로 여유롭게 여러 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위로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도 뭐 충분히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놓고서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우선은 뭐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뭐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1,000원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는 뭐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좀 감수를 하면서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좀 손실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뭐 빠르면은 뭐 이번 달 늦어야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안으로는 충분히 크게 수익권 올라올 거니까요. 너무 걱정 말고 1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단기 고점에 들어가시긴 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아직 낮은 구간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앞으로 2, 3개월간 동안 기다리시면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목표가 15,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87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23,00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를 해서라도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BH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이고 또 애플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 한 달간 굉장히 좀 하락세가 가팔랐습니다. 1월 26일에 24,600원 선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좀 음봉이 나오면서 2만 원 선 현재 이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6,500원이나 한 17,000원 구간 정도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BH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아이폰 관련 이슈들도 이번 연도에 그 아이폰 생산량을 30%좀 증가를 한다는 소식도 나와주고 작년부터 이제 5G 관련된 공동 개발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좀 그런 이제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5G가 수면 위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이슈나 재료들 터지게 되면은 충분히 이 BH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으면서 강하게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와서 굉장히 좀 힘든 나날에 좀 보내고 계시겠지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승도 할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하는 거는 수익이 제한이 없지만 하락하는 거는 손실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서 매매를 좀 하시면은 꾸준하게 안전하게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서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평균 단가 한번 크게 한번 낮춰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가지고 가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이번 연도 안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16,5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고려해 보시고요. 이 BH 같은 경우에는 5G나 아이폰 판매 같은 부분에서 충분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5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5만 9,900원에 70%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요.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약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일선, 21선, 61선 모두 좀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13만 7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비중이 70%이신데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비중을 좀 낮출 시기지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갈 시기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높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매수가도 굉장히 높은데 비중을 좀 너무 심하게 매수를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걱정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0만 원까지는 한번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좀 매매를 하기보다는 지금 좀 비중을 좀 줄여놓고서 비중 좀 크게 한번 줄여놓고 한번 상승 하락을 언제나 반복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상승을 계속하면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와주면 조정 주고 하락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주고 조정이 나오는 시기에 아직 하락이 안 나온 시기에서 이번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내가 추가 매수를 하고 비중을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다면은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식은 이렇게 비중을 크게 들어가면 왜 안 좋다고 하냐면요. 저희가 10번 잘해도 한 번만 잘못해도 크게 손실을 보는 게 이 주식 시장이고 다른 투자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한 번에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습관은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걸 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뭐 제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뭐 4년 전, 5년 전에 내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을 매수를 해놓고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조금 더 보자. 어차피 뭐 10만 원까지 눌려도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한번 강하게 한번 눌리게 되면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한번 강하게 내려줄 때 다시 비중 추가해서 재진입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더 크게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꼭 고려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비중을 줄이시고 주가가 10만 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아래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 5만 5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 소식 있을 때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역시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대웅 12월 말쯤 그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등 나온했다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락세에 나오고 있고요. 오늘 현재가 4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대웅은 좀 손절해봐야 되나요?
대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비중을 좀 많이 안 음. 들어가신 게 굉장히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중 뭐 10%면요. 아무리 많이 눌려봤자 이거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손실 음. 없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우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열려 있는 구간 한 3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열려 있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 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뭐 3만 원 4만 원이든 뭐 4만 5천 원이든 충분히 크게 한번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임상 탐상을 좀 진행을 하면서 예방 목적에 대한 약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백신에 가까운 약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웅 같은 경우 한번 3만 원까지 한번 눌러주면은 그때 좀 추가 매수 크게 하셔가지고 뭐 비중 뭐 20%까지 더 추가를 좀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나 급등 한번 뭐 4만 원, 뭐 5만 원까지만 반등 급등 주더라도 충분히 수익권에서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굉장히 좀 힘들고 버티기 힘들고 힘들겠지만 한번 강하게 눌러주고 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와 준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요. 충분히 좋은 결과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시면 수익권에서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만 원까지는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대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4, 5만 원까지 반등 가능성 노려보시는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9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을 14,240원에 30% 매수했는데요. 매수하고 나서 계속 주가가 흘러내려서 걱정입니다. 이 종목 전망은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역시 풍력 관련주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12월부터는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 부근대에서 지난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현재가가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11,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두산중공업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한 8천 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열려 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풍력이라든지 이런 뭐 이슈들 굉장히 좀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 주고 조정을 주고 아직까지는 좀 하락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는 거는 한번 하락을 다시 주고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내가 이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는데 너무 안 올라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좀 하시면요. 좀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가 아무래도 좀 30%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단가를 좀 낮추려고 이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비중이 좀 높아졌는지 아니면 한 번에 30%를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뭐 어디까지 좀 내려오는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확인을 하고 네,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중이 30%라 아무래도 좀 추가 매수를 좀 권장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저도 좀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좀 추가 매수해서 비중 낮춰가지고 우선은 손실 없이 약손실이나 수익권에서 좀 빠져나와야지 다른 이제 또 종목도 저희가 또 건드리고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금 더 내려주면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8,000원이 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합니다. 그래서 8,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 이제 좀 추가 매수해서 차라리 지금 비중을 좀 줄여놓고서 8,000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고 수익 보고 나오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역시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8,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 조절을 하셔서 추가 매수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셔서 대응법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8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저는 영진약품을 7,900원에 20% 가지고 있는데요. 겨울 기온 떨어지듯 쭉쭉 떨어지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영진약품 지난해 9월에 정말 급등을 한 다음에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서 이 종목에 역시 좀 손실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6,580원까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정말 주가가 계속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7,900원에 20%면은 그래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시점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입 시점은 그래도 괜찮게 진입을 좀 낮은 구간에서 상승을 좀 기다리는 그런 좀 모습으로 좀 진입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좀 내려주더라도 크게 타격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추세 자체가 좀 지지선이 깨지면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절을 좀 잡고서 반등을 한번 좀 기다려보는 봐야 되는 그런 좀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진약품도 신의제약과 마찬가지로 그 덱사메카손 관련주로 이전에 좀 상승이 강하게 주고 나서 쭉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많이 안 나오면서 좀 주가 자체가 기대감이 완전히 다 빠진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6,400원 정도 손절 잡으시고요. 차라리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놓고 급등 한번 나와줄 때 급등 한번 8,000원이든 이렇게 한번 매수권까지 한번 올라줄 때 매수권이라든지 약수익권, 약손실권에서 한번 빠져나오는 전략 취하시면 충분히 그래도 한번 좋은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 6,400원 추가 매수 전략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1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일 시청만 하다 처음 신청해봐요라는 문자 보내주셨고 프로스테믹스 4,194원, 비중 20%인데 자꾸 빠집니다. 원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 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손절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좀 등락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금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원금 충분히 회복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열려있는 구간은 3,850원, 3,850원까지 열려 있지만 최근에 이제 작년에 중국에서 줄기세포 관련된 개발이라든지 작년에 저희 국내나 해외에서도 이 줄기세포 관련된 이슈들 굉장히 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매수가에서 크게 내려오지 않았지만 한 3,850원까지는 내려줬다가 수익권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서 내가 좀 진득하게 한번 지켜본다라고 좀 가정을 하면은 충분히 2, 3개월 안으로 충분히 수익권 크게 한번 보고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